어디든 누구든 부르면 달려갑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신개념 이동식 시사 토크쇼. 우리가 몰랐던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하는 크고 작은 현안들을 콕콕 짚어봅니다. 시시콜콜 택시. 오늘의 주제는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강사 1, 2, 3리 주민들이 인근 석산 개발 사업으로 인한 분진과 소음, 어획물 폐사 등의 피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또 지속적인 발파 진동으로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강사 저수지의 옹벽에 균열이 발생하는 등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 지역에 석산을 개발하는 이 업체는 지난 2010년 1월부터 강사리 산 일대에 7만 2천여 제곱미터를 대상으로 골재 등을 채취해오고 있으며 최근 포항시와 재계약에 나서면서 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커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맘때쯤 새해가 시작될 때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 해도 과언이 아닌 곳이 바로 이곳 맞습니다. 호미곶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기분 좋게만은 오늘 저희가 찾아오지는 못했어요. 예, 선생님. 미안합니다. 먼저 선생님 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호미곶면 강사리 석산 반대 대책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앞서서 얘기했지만 사실 이맘때쯤에는 관광객들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모이는 게 맞죠? 이때쯤에. 예, 호미곶면은 국립박물관으로 승진되면서 연말만 되면은 수많은 인파가 해돋이 행사로 모여듭니다. 그래서 전국 각지에서 서울서부터 시작해서 전국 각지에 많은 인원이 해맞이 행사로 모이게 됩니다. 그래요. 예. 사실 호미곶은 오는 길도 아름답고요. 또 우리 이 마을 강사일리는 여기서 바라보는 산이며 바다며 아름다운데 이곳에 석산이 있었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뭐 포항 시민들뿐만이 아니라 호미곶을 찾는 전국의 많은 분들도 호미곶 하면은 아름답고 또 새해에는 꼭 가고 싶은 곳인데 네. 이렇게 석산 개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많이들 모르셨을 거예요. 예, 그래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었죠. 이 호미곶의 석산 개발이 10년 동안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엄청난 우리 호미곶의 손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책위가 적극 반대해서 이 석산이 중지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으로 여러 계통으로 지금 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우리가 뭐 항상 즐겁게 찾아오던 이 호미곶에는 주민들만 알고 있는 아픈 속사정이 있었어요. 그 얘기들을 지금부터 차근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지금 우리 마을에 사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한 6년 정도 살았어요. 그 얘기는- 어린 시절부터 예, 여기 이 마을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고향이 여기시고 예. 그러면은 여기서는 우리 위원장님 어떤 일 하세요? 현재는 마을 새마을 지도자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 호미곶 바로 옆이잖아요. 우리 마을 쪽에는 이게 신년이 되면은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많이 보러 와요? 뭐 관광지 같은 게 어떤 게 있어요? 올레길로 통해 갖고 많이 모이기도 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바다를 인접해 있는 마을이다 보니까 호미곶 국립공원이 설립되면서 국립공원에 왔던 사람들이 또 올레길을 통해 갖고 해안도로를 따라 마을까지 관광을 하고 갑니다. 사람들에게 많이 오고 그러면 뿌듯하고 그러셨죠. 예, 뿌듯했죠. 예, 관광객들 만나면 뭐 어떤 얘기들 해요? 여기 살아서 좋겠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 그러죠. 예,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참 뭐 이렇게 조용한 마을에 사는 게 행복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막상 사는 속내는 또 예. 힘든 부분들이 바로 이 부분이 있었죠. 그렇죠? 예. 예. 아니 석산 개발이 보니까
작년 12월 31일자 그러니까 이 10년짜리 계약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예. 처음 이거 시작했을 때 기억나세요? 이 포항시의 석상개발이 시작돼 갖고 할 때는 네. 포항시에서 원래는 5년짜리로 계약이 재계약이 되는가 봐요. 아, 처음에는 5년짜리였어요. 예. 어떻게 시작이 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석상개발의 그 마을 그 공동산을 저 사람들이 샀을 때 그때부터 저는 마을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네. 실제 저희들이 그 산이 어떻게 개발됐는지 하는 부분은 마을 주민들이 전체가 이 산을 마을 공동 소유의 산이다 보니까 우리가 사서 석산을 하겠다 하니까 마을 대표자들과 마을 주민들이 전체 동의를 해서 이 산을 석산 개발하는데 우리 저희들 동네에서 적극 협조하겠다 해서 산을 사게 되고 개발하게 된 거고, 그때 당시에 허가가 늦어지니까 마을 주민들 대표들하고 동민들이 전부가 그때 박성호 시장님인데 그때 탄원서를 이 업체가 몇 년간 이렇게 허가 내는데 오래 걸리고 마을에서 우리 지역에 이런 고용 창출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 빨리 허가를 좀 내달라 하는 그 주민들 탄원서도 있습니다. 포항시에서는 영일만 신항 공사를 해야 되는데 자재가 없는 거로 예산을 세워놓고 이 공사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을 때 동감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한 5년이면은 이 사업이 완료되고 그 소규모 방파제만 원석으로 가져가는 거니까 우리 마을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하고 주민들도 그렇게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원석을 가져가는 거는 물 건네 간 얘기고 거짓말이고, 그걸 크락샤를 통해 가지고 깨갖고 자갈로 나가니까 마을 분진이라든지 흙탕물이라든지 산 전체가 황폐화되면서 원상복귀의 그 대책도 없이 마을 공청회도 제대로 하지도 안 하고 막무가내로 지금까지 하는 게 분통이 터집니다. 좋은 마음으로 시작을 했고 이제 5년짜리 계약이니 5년 후면 끝나겠다 했어요. 예. 5년이 지났을 때 그럼 예. 이게 연장되는 걸 그때도 모르셨던 우리 거예요? 마을 주민들은 몰랐어요. 모르고 그러면은 연장된- 주민들한테 이야기도 하지 않고 예. 개발은 계속됐던 거예요? 예, 계속되는 거죠. 개발이 계속되는 거죠. 아니, 왜 주민들은 몰랐을까요? 그러게요. 그런데 그걸 한번 허가내 놓으면 우리 주민들은 전부 다 연세가 많은 분들이 그정 80%가 있잖아요. 네. 그걸 잘 몰라요. 젊은 사람이다 할지라도 공개 행정으로 얘기를 안 하면 모르니까 뭐 책임자 몇몇 사람이 이래 알 수 있을란가는 몰라도 입을 안 열고 그러니까 주민들은 뭐 10년짜리인지 20년짜리인지도 몰라요. 그 사업 허가를 받고 기간 연장을 할 때 주민 의견 수렴이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요? 써도 되나 보죠? 예, 이 의견 수렴이 분명히 들어가야 되고 또 공청회를 이래 가지고 협의를 했다는 이제 알고 보니까 그게 들어가야 되는데도 그거는 전부 다 조작된 서류로 나는 인정밖에 할 수 없었어요. 하긴 연세들도 있으시고 하니까 특히 5년이면 끝나겠지 좋은 마음으로 도와주자 하다 보니 그냥 시간은 지나갔고 살다 보니 힘들어진 거예요. 이제는 예. 더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어떤 그렇죠. 어떤 피해들을 보고 계시길래요? 첫째는 분진 때문에 그 도를 부짓는 분진 때문에 네. 우리 마을 피해가 많고요. 또 한편으로는 발파 작업으로 인한 피해도 상당히 많습니다. 사업장에서 크락샤를 작업을 하면은 그 분진이 산으로 피올라 눈꽃처럼 나무에 매달릴 정도니까요. 그게 그 띠를 마을 전체를 덮을 정도로 구름처럼. 예, 구름처럼 분진이 밤새도록 일하시니까 우리 마을 주민들이 결사코 반대하겠다고 나서는 겁니다. 제가 이 고기를 잡아가지고 집에 수족관을 놔두고 활어를 합니다. 활어를. 이 석산이 들어오고 나가지고 물 자체가 이 흙물이 내려갑니다. 비가 오면은. 그게 한 몇 시간 내려오고 나면은 이 물 자체가 맑은 물이 내려와야 되는데 비가 그쳐도 물 내려오는 그 물이 다 내려올 때까지 그 흙물이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이 활어를 살려면은 바다에 물을 퍼올려야 되는데 이 물을 자체를 퍼올리지도 못하고 좋은 물을 이어주고 나쁜 물을 바깥을 빼줘야 되는데 그걸 하지를 못하니까 고기가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완전히 다 폐사가 돼가
배를 뭐 하늘로 보고 다 떠가 있습니다. 그게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아니 사람들이 호미곶 쪽 하면은 보통 어업에만 종사한다 오해하시기도 하지만 사실은 농업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이 분진가루 이런 것들이 사실 농작물 재배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피해가 될 것도 같은데 어때요? 예, 시설하우스 같은 경우에도 분진이 날아와서 앉아갖고 투항이 안 돼요. 투항이. 이 작물은 모든 작물은 식물은 햇빛을 제대로 봐야 성장을 하고 또 색깔도 내고 이렇게 되는데 이 분진을 해서 이 작물이 안 돼요. 안 돼서 원래는 작물을 포기했어요. 포기하고 다 비워놓은 상태고 또 이 벼농사 같은 경우에도 꽃이 피고 하는 6월달, 7월달에는 결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햇빛을 제대로 못 봐서 감소폭이 한 30% 이상, 5% 정도 감소폭이 나오더라고요. 생산량 감소가요? 예. 그럼 지금 농사 짓는 분들께는 굉장히 큰 피해가 왔네요. 저는 아침에 7시 나가면은 저녁 한 8시쯤 내가 집에 들어오거든요. 오면은 하루 종일 먼지를 마시고 일을 하다 보면은 집에 오면은 목이 아파가 이래 대화하는 것도 힘들어요. 때로는. 그렇고 우리가 하우스 시설 그 시금치 작업을 하는데 먼지가 너무 많다 보니까 비닐 위에 먼지가 쌓이면은 태양이 가리잖아요. 그러면은 그 먼지 때문에 장애가 있어가지고 상품이 안 돼요. 그럼 우리가 농협에 해갖고 서울 가락동 시장을 나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2,000원, 1,500원 이렇게 받으면 우리는 600원, 700원 받았어요. 그 기록이 지금 농협에 남아 있거든요. 원래는 아예 조금만 하고 아예 안 하고 접었고요. 소음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잖아요. 예. 이게 소음 문제는 사실 진짜 스트레스라고 하더라고요.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예. 부분은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볼 수 있어요? 요 발파 작업 같은 경우에도 있잖아요. 한 번으로 이게 끝나는 작업이 아니고 밤낮으로 수시로 자기 작업량에 따라가 발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발파 작업이 누적되면서 마을에 주택이 균열이 가는가 하면은 우리는 또 이거 흥해 지진 피해도 당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진 피해를 우리가 또 이렇게 겪고 해서 진동이 오거나 땅이 흔들림이 오면은 주민들이 전부 다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우리 석산 현장하고 주거 지역하고는 500m 직선거리 500m 떨어져 있는 마을에는요 이게 소가 놀라가지고 누웠다가 벌떡 단체로 일어나면서 소가 유산을 하고 지난해는 유산 해가지고 소가 3마리나 유산했고 지금도 발파 작업을 하면은 그 소들이 그 원인을 모르고 지켜보고만 있었는데 어느 날 CC 카메라가 달려있는 카메라 검색을 하다 보니까 소가 진동에 놀라가지고 이게 유산이 됐다는 판정을 알아냈어요. 아니 도대체 그 소음과 진동이 어느 정도예요? 어떻게 이해를 지진처럼 느껴질 정도로 울컥하고 그리고 이제 그게 누적이 되니까 이 발파 작업이 낮에는 소음이 그냥 총소리 같이 들리지만은 밤에는 전부 다 집에서 길을 대고 눕잖아요 자리에. 예. 누우니까 진동이 더 많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소 키우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걱정도 있고 아니, 이쪽에 그 양계장 쪽도 좀 있지 않아요? 양계장도 있는데 양계장 쪽에도 이 소음 때문에 이제 현장에 내가 가보니까 예. 그 닭이 이 진동을 굉장히 민감하게 느끼는가 봐요. 근데 계속 놓던 그 알을 못 놓고 사료를 거부해요. 이 진동으로 이제 놀라니까. 그래서 그런 걸 느껴보면은 이 진동의 그 피해가 상당하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지금 뭐 농작물들만이 아니라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또 많으실 거고 이게 생명과도 같은 바다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 제가 마을 앞바다 상황도 녹록진 않을 것 같아요. 예, 제가 바다에 물질한 거는 거의 한 30년이 다 됐고요. 석산이 들어오기 전에는 이 바다에 이 앞에 항에 해삼도 너무 많았고 해초도 많았고 성게도 많았는데 지금 석산이 흙물 내려오고부터는 이 오염이 돼가지고 해삼도 없고 해초도 없고 성게도 없어요. 그리고 너무
너무 많은 오염이 되니까 바닷속에 내려가는 자체가 무서워요. 바다가요. 그리고 저도 병원 갔는데 기침이 하도 나와가 병원을 갔는데 폐기능이 너무 요 근래에 나빠졌다고. 일단 덜어서 일하고 집에 오면은 이 목이 아파가지고 아저씨랑 대화하는 게 조금 대화를 많이 하면 힘들어요. 우리 해녀 물질하시는 분들은 물에 들어가 보면은 바로 알 수가 있거든요. 예, 바로 육안으로 보니까 아니, 사실 저희가 이 석산에 대한 이야기들, 이 개발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또 걱정이 되는 부분이 우리 주민분들 안전 문제예요. 그럼요. 워낙에 많은 덤프 트럭이라든지 장비들이 오가고 있잖아요. 네. 어떻게 그 진입로라든지 혹은 뭐 규정 속도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근데 이게 제가 보는 견해는요, 석산 개발이 골재를 반출하면서 그 실어내는 그 길 자체가 우리 농로를 사용하도록 돼 있어요. 정식 자기네가 허가 길이 네. 폐쇄된과 동시에 반출할 길이 없으니까 농로를 협조해서 우리 제도 동의를 해준 사람입니다. 그래서 동의를 해서 그 길을 사용하도록 만들었는데 하루에 뜨문뜨문 한 차씩 이래 막 다 뭐 3분 4분 차이라도 이래 띄엄띄엄 나가면은 같이 주민들하고 쓰는 피해가 없을 낀데 이 담부차가 새벽 4시부터 와서 줄을 서 가지고 길을 다 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쓸지도 못하고 하루 200대 분량의 자재가 나가버려서 그 분진이나 모래 이런 것들이 아무리 다이아를 싣고도 도로 옆에는 항상 모래 자갈이 쌓이고 그 자갈에 주민들은 걸어 다니잖아요. 차가 없으니까. 예. 걸어 다니는데 미끄러져가 허리를 다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농장로를 네. 진입로로 함께 사용을 하고 계신다. 그러면은 농사 지으시러 왔다 갔다 하셔야 되는 분들 어떻게 해요? 그 피해가 상당합니다. 사실은 그 피해가 금방 가야 될 길을 제대로 못 가고 이렇게 치고 하니까 그 도로를 그냥 자기네 전용 도로처럼 쓰는데 그 부분이 농민들한테는 상당히 후회스럽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사실. 아니 그 부분은 업체 측에다 얘기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 부분도 사용하면 안 그 되잖아요. 부분도 우리 농민들은 사실 4년 5년이면 끝나는 걸로 알고 그러면은 농로로 막 그때는 석산이 안 하니까 끝나면 우리가 쓸 수 있으니까 막 같이 공유해가 쓴다 생각을 했는데 이게 계속 연장 허가를 내면서 전용 도로를 자기네가 점유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어떻게 말릴 방법이 없잖아요. 남구청에서 이 허가 농로를 공동으로 쓸 수 있도록 남구청에서 허가를 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 이 서류가 시청에 들어가서 허가가 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농로를 왜 자기네 전용 도로처럼 쓸 수 있는지 그 부분도 상당히 농민으로서는 화가 납니다. 이게. 선생님 저희가 지금 일단 석산이 개발이 되고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잖아요. 예, 예. 이쪽이 그러면 여기 지금 진입로인가요? 여기에 이제 석산 진입로인데 농로로 쓰는 게 이게 예. 사실은 석산 개발 전용 도로가 아니고 이게 농로입니다. 우리 농로.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가고 있는 요 폭이 좀 좁은 길, 예, 요 길이 농로. 원래는 농민들의 농장로였고, 예. 근데 지금 석산개발팀하고 함께 쓰고 있는데 예예. 하루에 이제 200대씩이 들어온다는 덤프 얘기죠. 트럭이. 예, 담프 트럭이 여기는 지금 바닥이 못 견뎌서 전부 다 자갈로 깔아놨습니다. 이렇게 그러네요. 훼손이 너무 심해서 자갈로 깔아놓고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물을 계속 뿌립니다. 무진하지 말라고 예. 물을 뿌리니까 그 물이 걸러지지 않고 마을 개울로 바로 내려갑니다. 여기에. 지금 운전을 하면서 찾아는 가고 있는데 이 농장로가 맞는 게요. 바로 길 옆쪽으로 네. 전부 다 논이고 예, 다 밭이고. 논이고 밭이고 우리 터전들이잖아요. 삶의 터전들 예. 주민들의. 선생님 지금 저희가 앞에 지금 저 차들이 예. 현재 지금 석산개발에서 나오는 차들이잖아요. 예예 맞아요. 이 자갈 도로는 다니면 안 되는 도로 아니에요? 안 되는 도로죠. 지금 현재 안 되는 도로. 이 안전 진단하고 있는 도로인데 지금 못 다니는 도로를 저 사람들이 무단으로 다녀요. 지금 현재. 지금 저희가 이야기를 하면서도 몇 대를 만났거든요. 예. 이게 지금 무단이라는 얘기잖아요. 예. 그래서 이 도로가 지금 떼야도 감당이 안 되니까 안전진단 들어와서 지금 오늘 5일째인가 6일째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여전히 예, 다니고 계속, 있네요. 계속 다니고 있어요.
그냥 도로가 아니라 이제 다리잖아요. 예, 교각이죠. 밑에 예. 교각으로 받쳐놓고 있는 그러면 다리입니다. 정말 위험이 큰 지역인데 네. 부분인데 이 교각, 이 다음 이 교각 여기에는요, 지금 도로 표면이 다 늘어앉았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구름처럼 다 늘어앉아가 있어요. 굴곡이자가 있잖아요. 이 굴곡진 것들이 전부 다 이거 중량 차들이 너무 비대서 이거 전부 다 도로가 지금 파손되어 있는 상황이라. 근데 시에서는 전혀 제재를 하지 않나요? 시에서는 민원을 제기하면은 나와서 딱지 몇 장 끊는 걸로 끝나버려요. 석산 개발업체의 그 발파 작업 때문에 예. 그 강사저수지에 옹벽에 균열이 생겼다면서요? 누수가 됐다는 얘기도 있었고. 도착한 요곳이 바로 예, 강사저수지. 강사저수지. 예, 강사저수지입니다. 요쪽이 지금 강사지 일부인데 여기에 네. 문제가 있다라는 예, 말씀이시죠? 요 위에가 바로 저수지 물을 내리는 수문이 있는 데입니다. 네. 수문이 있는 밑에 라인으로 지금 계속 물이 늘어오는데 문이 발파 작업으로 인해서 이게 연속적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흐르면서 이 문이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균열이 가갖고 그 균열 간 부분에 네. 물이 지금 현재도 누수가 되고 있어요. 아. 근데 이 물이 갇혀 있어야 될 겨울철에 예. 24시간 여기 물이 계속 이게 넘고 있습니다. 어. 예, 넘고 예. 있습니다. 이 아. 넘고 있는 이 물이 차단돼야 하는데 예. 이게 차단되지 안 하고 이래서 안전 진단을 요청하고 네. 작년 12월 달 우리 농어촌 공사 지사장님과 여러 관계자분들이 와서 안전 진단을 요구를 했고 석산 관계자들도 현장에 참석해서 진동을 측정을 했었고 그날 발파 작업도 뭐 3파운드인가 하는 적은 양의 발파 작업 진동도 측정을 한번 해봤고 그래서 농어촌 공사는 앞으로 지진계를 여기다 설치를 해서 24시간 감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다. 아, 그럼 여기가 지금 위에는 또 우리 농업 용수로도 쓰고 한 다 물들이 많은 거잖아요. 네. 그럼 여기에 만약에 누수가 되는 거하고 또 수문이 만약에 지금 이렇게 균열이 가는 거하고 이게 마을 분들에게는 이게 만약에 잘못됐을 때 어떤 피해가 있을까 이게 좀 궁금한 거거든요. 어떤 불안감인 그런데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주민들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게 이 물량도 많지만은 지난 흥해 지진 때 이 여기에 인접해 있는 삼정제수지 둑이 갈라져서 긴급 복구 차원을 해가지고 처리를 했는데 이 저수지가 물이 만수 상태라는 거는 많은 힘을 밖으로 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조금 진동해도 이게 한꺼번에 터지는 게 아니고 이게 누수돼서 이 누수로 인해서 한꺼번에 확 밀리면은 한꺼번에 물이 쏟아지면 우리 주민 전체가 수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수장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불안을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가 많이 500mm, 600mm 이래 비가 올 때는 우리 주민이 마을 회관으로 이 저수지 물 때문에 전부 다 대피령을 예대해가지고 대피를 시킵니다. 회관으로. 예. 그런 면이 계속 연급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상황에는 누수가 되든지 균열이 가든지 했을 때 우리 주민들이 불안이 그런 것 때문에 잠을 설칠 경우가 많습니다. 석산 개발의 시작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들어봤고 주민분들께서 겪고 계시는 고충에 대해서도 들어봤어요. 그럼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든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위원장님. 풀어야 지금 진행 상황 현재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네. 석산 개발이 10년이라는 세월 시간 동안 모든 사업이 끝나는 종결 지점에 와가 있는데 네. 작년 사업은 작년에 끝나는 연말로 끝나는데 지금 다시 포항시에다가 2년 연장 사업을 하겠다고 허가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2년 연장을요? 연장을 해달라. 어떤 식으로 연장을 하겠다는 어떤 식으로 거예요? 연장을 하려고 그러냐면 이거는 지금 현재 신청한 그 내용을 보면은요. 네. 환경 평가도 받지 안 하고 뭐 기관에 어떤 기관에 구애도 받지 안 하고 시장 권한으로 지금까지 했는 70% 작업을 하고 나머지 한 20-30% 남았는 이 자재를 파낼 수 있도록 허가를 해달라 이러면은 포항시장 권한으로 해줄 수 있는
지금 연장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정시 허가가 끝나가지고 원상복귀가 돼야 될 지금 시기에 또다시 2년 연장을 해서 이 작업을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우리 주민 공청회도 없이 시장이 임의대로 지금까지도 무난히 했으니까 연장 허가를 해줄 수밖에 없는 기간이다고 이래서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10년 동안 지금 개발이 이루어졌잖아요. 예. 100% 다 된 게 아니래요? 주어진 공사 기간 내에 공정률이 지금 약 한 70%밖에 못했습니다. 공정률이. 그래서 아직도 마무리하려고 하면 한 30%가 남았는데 그거를 할 수 있도록 기간을 연장을 해달라 하는 이런 내용이거든요, 현재. 어떤 공사든 하다가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다른 여타 요인으로 해서 공사 기간 내에 끝 못 내는 그런 공사 현장들도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어차피 뭐 하다가 보니까 늦게 착공이 되고 하면서 이거 주어진 시간 안에 일정을 다 끝을 못 내갖고 지금 한 70% 공정밖에 못했으니까 나머지 마무리할 수 있는 기간을 갖다가 연장을 해달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현재. 아니 70%인지 80%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는지가 저는 궁금해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그 석산업자 측에서 구두 말로 70%밖에 못 했으니까 이 30%는 더 해도 된다는 주장을 내세우는데 지금 정보 공개를 요청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정보 공개를 받으면은 그 내용이 소사련이 드러납니다. 그러면 자기네가 70% 했는지 100%더 해가지고 했는지 그 면적 비례도 충분히 투명하게 나올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거는 관계 공무원들이 이걸 관리 감독해야 될 기관이잖아요. 허가를 내주면서 그 감리나 모든 그 감독을 해야 될 기관이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는 전면 감독을 못한 것 같아요. 감독을 했는 것 같으면은 투명하게 구두라도 몇 프로 했는데 몇 프로 남았다. 이게 나와야 되는데 그 답이 없잖아요. 질문에 답도 없고 지금까지 그 공무원들은 그 석산편에서만 편익을 제공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확한 정보 공개가 돼서 포항시가 정확한 데이터를 내주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정보 공개 후에는 어떤 식으로 좀 준비를 하고 계세요? 저희들 입장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70%라 하는 그 얘기는 허무맹랑한 거짓으로 들리고요. 지금 육안으로 봤을 때는 계단식 작업을 해야 되는데 직각식 발파 작업을 해서 직각으로 했는 그 높이가 약 20-30m 넘어됩니다. 그래서 복구를 할 의사가 아시당초에 없었는 것 같고요. 사업장에 가보면은 그러면은 그걸 복구하는 비용이 포항시가 복구 예치금을 포항시가 24억을 받아놨다 하는데 네. 24억 가지고는 이 사업을 원상복귀를 할 수 없는 예산입니다. 감리를 담당해야 될 포항시가 그 예치금을 24억을 갖고 하겠다는 얘기는 허무맹랑한 얘기고 이름 지어주기밖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우리 반대위원회에서 이야기를 먼저 해보자. 대화의 문을 좀 먼저 열어보는 건 어때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대화를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밟으려니까 행정관서에서 자기네들이 허가 내준 그 규정부터 알아야 되고 또 면적도 알아야 되고 언제까지 하면 완전 철폐된다는 것도 알아야 되고 임기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또 연장 허가를 내주려고 하는 의도도 뭐며 거기다가 포항시가 너무 태도 변화를 많이 하니까 더 어처구니 없는 일이고요. 이거를 빨리 해결하고 빨리 종료를 지으려고 할 것 같으면 포항시가 저희들인데 공개를 하고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10년 동안 하는 동안에 훼손된 산은 어떻게 복구할 것이며 복구의 대책비라든지 우리가 의심하지 않을 만큼 해명을 내놔야 되는데 그 답은 없고 업자 측에서만 머무르고 있으니까 우리가 더 분통이 터집니다. 우리가 뭐 압니까? 사실은 내용을 몰라요. 우리는 자세한 내용을 투명 있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도 좀 해주고 어떻게 하겠다는 끝 마무리도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주고 이래야 되는데 주민은 계속 이 지금까지 10년 동안 피해만 당하고 살아왔잖아요. 피해만 10년 동안 제대로 된 설명 한번 들어본 적이 없네요. 한 번도 없죠. 그게 제일 분통 터지는 예. 이유인데. 아니 늘 마을의 개발이라는 단어가 들어오면 또 문제가 되는 게, 또 걱정이 되는 건 주민분들의 마음이거든요. 그렇죠. 찬성하시거나 반대하시거나 갈리는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 있죠.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논쟁, 언쟁 많지요. 예, 그런 문제들 때문에 어때요, 지금 그 부분은? 우리 마을이 그 겉으로 표현은 못해도 내적으로는 주민의 의사가 갈려가 있고 또 편익을 제공받은 사람과 편익 제공을 전혀 받지 못하고 무시당하는 사람들의 주민 의견들이 편애하게 달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안타깝고 우리 참 살기 좋은 시골 마을이 어떻게 어느 날 갑자기 석산으로 인해서 이런 마음이 갈라졌는가도 싶고 호미곶은 포항의 자랑이잖아요. 네, 또 전국적으로 또 국민들이 사랑하는 장소 중에 하나이고 이렇게 항상 청정 지역일 거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10년 동안이나 이렇게 가슴속에 응어리를 갖고 사시는지는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또 손님들을 많이 초대하는 지역이라는 얘기죠. 네. 손님들이 그렇죠. 와서 웃으시려면 네. 맞이하는 사람들도 함께 웃어야지 관광객들이 밝게 웃을 수 있을 거예요. 좀 여러 가지 아쉬운 마음도 들지만 또 웃을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요. 생각이 듭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